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번째 주말을 맞았습니다. 이 주말에는 선거운동이 더욱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 특집 6.4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그 6번째 순서로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입니다. 익산시장 후보는 다소 단출합니다. 두 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박경철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철 후보입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 이한수 후보입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한수입니다. 후보의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철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한 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익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얼마나 양심적이고 올바른 판단이 우리 익산을 살리는가, 우리는 이것을 지난 8년 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박경철은 웅포 골프장 100만 평을 어처구니 없이 사기꾼에게 넘겨서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끝까지 골프장의 잘못된 점을 비판해왔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회유했지만 오늘날 제 말이 맞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 수많은 대기업과 싸우면서 익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악취를 지켰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을 위해 이번에 봉사할 싶은 마음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시장 후보 이한수입니다. 저는 지난 8년 전 우리 익산시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아서 일자리가 없고 경제는 침체되고 인구는 떠나갔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식품 클러스터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하면서 기업이 몰려들고 또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매듭은 묶은 사람이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제게 4년의 시간을 더 주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업들 다 깔끔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7만 개 일자리가 있는 도시,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새만금 배후역과 출발력으로서의 희망이 있는 도시, 익산을 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크니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이 고된 작업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년의 시간을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은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과 후보 주도의 상호토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론의 진행 방식은 그때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후보들에게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순서, 이 후보 주도의 상호토론입니다. 한 후보가 이 주도권을 갖고 상호토론을 벌이는데요. 주도권이 있는 후보는 주도권 없는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 없는 후보는 그 통제에 따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총 5분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토론 주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익산 발전 방안입니다.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익산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익산시의 진정한 성장 엔진이 되기 위하여 익산시가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수 후보가 5분의 주도권을 갖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상대방의 답변 시간도 고려해가면서 말씀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박 후보님,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로 믿고요. 지금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지금 현 정부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또 현 정부의 140대 구청 과제에 포함돼서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가져야 할 그 지향점, 목표, 또 푸드폴리스, 즉 국가식품 3단이 가져야 할 그런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의식,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우리 이한수 후보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여태까지 중점 시책사업,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유치하는데도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 이 자리에 노고를 위로를 드립니다. 다만 국책사업으로서 이한수 후보님 외에도 국회의원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가 같이 협력을 했다는 거 우리 또 앞으로도 우리 익산 시민이 함께 해나가야 될 우리 익산 모든 시민 후보님 제가 질문한 것을 왜냐하면 제가 짧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향점. 산업단지의 그 국가적 목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익산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 지금 식품 산단과 클러스터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게 가져야 할 목표의식, 지향점, 비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비전에 관해서는 우리 이한수 시장님이 지난 5년 동안 늘 홍보를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리라 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지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끌고 나갈 것인지 이걸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이 만들어서 세계인이 먹는다 이런 슬로건을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 철저하게 우리 익산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성공시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국가에 생각할 때는 세계 5대 식품 국가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리고 또 지역에 생각할 때는 이 동북아 식품 수도에다가 지역의 농업과 축산업에 어떻게 연계시켜서 부자 농촌과 부자 축산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 목표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익산 산업단지는 R&D 지향형 그리고 수출 지향형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 내에서는 연구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하고 또 그걸 이 수출 지향형 국내의 내수보다는 수출하는 쪽에 지금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기업주시 대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기업주시 성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게 성과가 없다고 보십니까? 성과가 있었죠. 다만 이제 지나친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우리 이한수 후보님이 늘 주장하시는 과도한 부풀리기 일자리 몇만 명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 방금 말씀한 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꾸 말씀을 가로막으시면 다음에 제가 주도권 할 때 그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만드는 목표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리고 옳은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는 운영 방법. 제가 주도권이 있으니까요. 아니 계속 그러니까 아니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민이 말씀하세요. 후보님, 아니 계속 하세요. 제가 주도권을 그러니까 계속 주도권을 행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제가 질문 내용은 지금까지 어떤 기업의 성과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거를 제가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산단 조성을 저희가 2016년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R&D라든가 정부 지원 시설도 2016년까지 끝내야 되고요. 그리고 2018년까지는 모든 기업주까지 끝내서 정부가 지향하는 그 거대한 목표,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식품 국가로 진입시키는 목표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행정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또 농업과 농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또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에 합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시장으로서 역할을 맡으실 때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행정의 역할이라든가 농민들의 역할 또 대학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좀 그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도 됩니까? 시간 다 됐는데. 아니, 짧은 시간에나마 하시죠. 국가식품 클러스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예전부터 추창을 해왔고요. 계속 예산이 있으면 중단되고 없으면 거꾸로 없으면은 중단이 되고 그랬는데 새만금 특별법이 있은 후에 우리가 새만금의 가속도가 붙은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이 있어야 되고 한 가지 더 환경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세계 어느 나라 국가에서도 익산에 과연 악취와 이 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막으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경철 후보님께 주도권이 넘어가니까요. 그때 활용하시죠. 지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인구 늘리기가 아니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가식품 클러스터. 그렇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거의 해박한 지식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익산 시민들이 이런 장밋빛 허장성세의 물들은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이런 얘기보다도 현실에 답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가는 여러 가지 동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 지혜를 모아야지. 제가 시장이 되더라도 시장 혼자서 나를 따르라. 이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악취 문제 해결을 못하면 지금 뭐 네덜란드 뭐 푸드 세계 5대 국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세계인들이 먹는데 악취 나는 곳으로 누가 오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악취 문제, 그 다음에 익산의 물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익산의 여러 가지 그 대기오염 문제, 소강로가 바로 왕궁 부근 쪽에 반경 4km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기타 대기오염, 토양오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 식품 클러스터 겸치나 이런 거에 대한 너무 과대 포장이 되어 있다. 이 보도자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계적인 중국과 일본, 미국에 있는 식품 기업들이 익산에 몰려오고 있어요. 이게 며칠 전에 세계일보 중앙지에 나온 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까지 후보님께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익산에서 굉장히 그런 운동을 많이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악취 문제, 특히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유치하고 있는 왕궁과 한센촌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악취 문제는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해결하려고 한 5년 전부터 왕궁지구 환경 개선 사업을 국가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축사들을 다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 축사를 매입해서 그러니까 예, 제가 악취를 그 해결하겠다. 왕궁 축사가 예. 악취의 원인이 아니라 예. 지금 우리 익산 시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성동, 영등동, 예. 어양동 일대에서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익산시청에 빗발치는 전화를 못 들으십니까? 듣죠. 그 악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그 공장 지역에 아까 화려하게 R&D를 얘기하고 국제연구소를 얘기하고 저 그런 거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이걸 수용할 수 있는 터전이나 소위 말하는 아우트라인에 관한 부분만큼은 악취나 물 문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한 보장을 해줘야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익산이 만들고 세계가 먹는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없이는 우리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아무리 주장한들 이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이 후보께 여쭤본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저한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결할 있어요. 것인가 그것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왕궁에 있는 악취는 2016년까지 잡아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 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우리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내년 7월까지면 악취는 거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환경관리사업소 있잖아요. 하수생활 처리자 이런 악취는 새로운 지금 현재 그 처리 시설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지역에 있어 하수구에서 났던 냄새를 또 하수관거 분리 작업을 통해서 다 개선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꾸 우리 이 후보님 화법이 몇십 년까지 2016년까지 이걸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후보님이 그렇게 약속된 거 지킨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제가 이따 물어보면 인구 문제도 지금 하나도 못했고 부채 문제도 그런데 지금 이 후보님은 몇십 년까지 잡겠다. 그거 그 시한에 왜 못 잡았냐 여쭤보면 지금 2년만 더 달라. 근데 악취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식품 클러스터 문제를 글쎄 지금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왕궁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1, 2, 3단 문제에서 빚어지는 악취가 식품 클러스터에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1, 2, 3단이요? 1, 2, 3단에서 이미지적으로 그쪽으로 우리는 저 동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동서풍이 아니라 편서풍입니다. 익산은 아시겠어요? 편서풍. 그걸 아셔야 악취를 잡아요. 아니, 동서풍, 편서풍 뭐 비슷한 내용인데 동서풍이 아니라 편서풍이라니까요. 익산은. 저희가 동서풍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그 논란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편서풍을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그쪽에서 부는 바람이 악취가 그것까지 나는데 지금 누가 오겠어요? 아니 그쪽으로 가기는 않죠. 그 산업단지 짓는 거.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아마 박경철 후보께서는 이 악취 문제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제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질문에 후보들께서는 1분 이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죠. 공직자의 이 부정부패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문제죠. 익산시에서도 이 시가 발주한 사업 또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이 목숨을 끊는 등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직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한수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오늘 그 전라일보 이면 톱 기사에서 이제 발췌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익산시가 공직 비리가 많다라고 이렇게 자꾸 지적을 받는데요. 보니까 이 통계를 보니까 6개 시군에서 저희가 이게 다섯 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지는 않습니다. 공직 비리가 아주 없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공직 비리 하니까 익산이 굉장히 큰 온상이 돼 있어요. 온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다른 시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자료를 분명히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잡을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감성 교육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모아놓고 자꾸 비리 저질만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감성 지수를 높이는 게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요. 저희가 작년부터 공무원 교육을 다 바꿨습니다. 커피 바리스타 교육, 음악 감상하는 방법, 무용 감상하는 방법, 미술 감상하는 방법, 또 말하는 방법, 화촉 키우는 방법 이렇게 감성 교육을 하고요. 또 힐링 교육을 통해서 자꾸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철 후보 답변입니다. 네, 이 부정부패 문제, 비리 문제, 이 문제는 바로 부채 문제와 관련돼서 익산의 이미지를 아마 식품 클러스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우리 익산에 희망이 없다. 이런 정도로 온 시민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시민이 지금 이번 선거에 온갖 촉각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직자가 자살하고 구속하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지도자가 미안하다. 이 시장이 나로 인한 부덕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 이런 관료 집단이 그럴 경우에는 해경을 해체했어요. 관료 집단 해체합니다. 안행부도 축소합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이한수 시장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익산시가 무슨 손해를 보느냐. 지금 교부세를 말이죠. 자그마치 6억 6,480만 원을 절전등 보안형 교체 사업 아시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삭감당했어요. 이런 부채 문제 이한수 후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에 집중해서 좀 더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 후보당 5분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토론 주제는 인구 감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것이죠. 익산시의 인구 30만 명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회의원 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기업 유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인구가 줄고 있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경철 후보에게 먼저 5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한수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익산이 인구 문제는 이한수 시장이 이 자리에서 시민들께 사과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8년 전에 이한수 시장이 별 큰 표 차이 없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때 이한수 시장이 그 당시는 40대였어요. 40대 젊은 시장이 도의원을 거치고 익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 그래서 인구를 50만으로 늘려서 익산을 전북 제1의 도시로 만들겠다. 많은 시민들이 환호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당선되면서도 내가 4년은 내가 못했지만 반드시 4년 동안은 이루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2010년까지 악취를 잡겠다. 이런 허장성세의 공약이 수도 없이 반복됐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구 50만에 대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 인구 50만 도시 익산 건설의 공약은 2025년이 끝입니다. 그리고 제 임기 안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아니 내가 주도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8년 전에 2025년까지 그렇게 기한을 그렇게 했어요.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면 예. 2025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증거가 있어요? 저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발행한 예. 인구 정책에 대한 아니 그 용역 그때 잠깐. 발언하신 것이 저기 그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돼서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25년까지 아니, 미룬 겁니다. 잠깐만 아니 그 점만 답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인구를 50만으로 늘리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인구라는 건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야 늘어나는 겁니다. 인구 50만 도시라는 목표는 2025년까지 저희가 발표한 거고요. 그 기반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8년간 노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산업단지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사과하실 의향이 없다. 왜 그러냐? 아니 글쎄요. 말씀드려. 왜 그러냐? 2025년까지 내가 공약을 했으니까 2025년까지 기다려 보면 그러면 이한수 후보가 그때까지 시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아니 동안에는 그거 하시냐고. 50만 도시로 늘어날 이번에 수 있도록 떨어지실 수도 있고 이한수 후보가 도대체 그런 공약이 어디 있어요? 공약이라는 건 내 임기 내에 하는 공약이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공약- 앞으로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앞으로 100년 후에 익산시 인구가 1000만이 되겠다. 아니 그런 공약을 25년 후에 하겠다. 이거는 익산 시민과 전북도민을 정말 이건 궤변이에요. 후보자님, 어떻게 임기 4년 내에 자기 해야지. 임기 안에 있는 일만 공약한다면 그게 자, 공약입니까? 그다음에 또 묻습니다. 장기 아니, 계획이 있어야 되는 아니, 거예요. 제 말씀. 국가의 발전이나 시발전을 자, 위해서는. 또 묻습니다. 예. 또 하나는 예. 인구 50만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사과를 끝까지 안 하시겠다면 아마 시민이 지켜보니까 시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4년 전에 국회의원 한석을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줄지 않기 위해서 인구를 갖다가 원광대 학생들한테 지금 20만 원씩을 주고 말이죠. 그 인구를 갖다가 채워가지고 국회의원 2석을 유지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아니 글쎄 그런 적이 조례를 있냐고요.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20만 원을 준 적 있습니까? 20만 원씩을 드렸던 요즘 조례에 의한 그런 아니 보상이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불법적인 조례라고 보지 아닙니다. 않으세요? 적법한 조례입니다. 이것이 시의회를 통과해서 그렇다면 도덕적인 입장에서 인구를 갖다가 옆에서 임시로 불려다 놓고 그 이후에 선거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퇴거하면 익산시 인구가 그게 지금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 눈앞에 있는 소탐대실이지 우리 익산 시민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지도자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면 대한민국이나 세계가 우리 익산 시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답변을 드릴 기회를 아니, 주셔야지요. 예? 말씀 들으세요. 세월호 사건에서도 모든 이런 부도덕한 행태 괜찮을 것이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 이런 대형 참사를 가져왔고 국민들에게 도덕 불감증이 오늘날 이 사회를 이렇게 돈과 그리고 모든 수단과 맞물어진 부정부패가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 역할을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적 가치에 있어서 엄청난 폐해를 준 것을 이한수 후보께서는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니, 그럼 거고요. 얘기하세요. 지금 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말씀하시는 모른다고 게. 생각하는 것은 예? 지금 이한수 후보가 아니, 전기 사업을 하던 분이 행정을 했다 그래서 행정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제 답변을 기회도 안 그 주시면서 상대편한테 인신공격적 발언에 대해서는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 나는 행정학을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질문을 지금- 이한수 후보는 지금 전기공학과를 나온 분이죠. 예, 행정을 얼마나 알겠습니다.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몰라요. 저는. 웃지 마세요. 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참. 예의를 좀 지켜가면서 하시면 더 좋겠죠, 토론이? 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이한수 후보가 5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지금 제가 질문할 차례인데 그 답변 수준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냥 질문할 기회를 안 주셔서. 저는 그 50만 도시 이상 건설을 위해서 8년간 정말 50만 도시의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산업단지 지금 2배 반 정도 늘어나고 있고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유턴기업. 유턴기업은 10만 개짜리가 지금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LED 협동화 단지, 또 복합환센터, 또 고도르네상스 이런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들이 50만 도시의 가장 큰 기반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걸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 그리고 특히 인구 변동 추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취임하기 전 민선 4기 이전 5년간에는 약 5년 동안에 19,600명이 줄었습니다. 19,600명. 제 임기 5년 전부터 지금까지는요. 현재까지 2,730명밖에 감소가 안 됐어요. 지금부터 5년 전.
얼마 전까지 19,000 몇 명의 인구가 줄었던 게 지금은 2,7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소율이. 그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떠한 기업 유치라 이런 사업의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2016년까지 저는 제가 볼 때요. 지금 해왔던 모든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면은 일자리가 7만 개가 늘어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50만 도씩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저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칭찬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후보께서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어떤 겁니까? 일자리를 늘리는 거 외에도 우선 아니, 제 질문만 답변하세요. 제 질문을. 후보님 말씀을 막으실 것 같으면 계속 하세요. 예. 나 가만히 있을게.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시라고. 예. 연설을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어요. 사실은 아니, 여쭤보고 말을 하려는데 잠깐만요. 말을 막으시면 제 안 되죠. 시간이니까. 말씀을 하세요. 혼자 하세요. 그냥. 예의 없게 이렇게 저기 예의는 이 후보가 없지.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 후보가 그러시면 되나요? 뭐냐면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주 여건입니다. 교육 여건, 문화 여건, 복지 여건을 늘려놔야 돼요. 이러한 정책들을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익산시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두 후보가 책임 있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서로의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일자리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해야 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것은 부채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잘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현재 우리가 그 부채가 없이 산업단지가 좀 조성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좀 다시 한번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을 지금 현재 익산시가 옛날 교육도시로 명성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 역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 부모와 또 특히 아빠 교육, 또 아이와 부모와의 어떤 힐링 교육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걸 저는 공약으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 한 가지만 공약으로 제시한 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도 됩니까? 공약으로 제시한 말씀 거예요. 막으려면 혼자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의를 좀 지키세요. 말씀을 하는데 그게 예, 바로 끊으시면 답변하시죠. 예. 자, 정주 여건, 교육 여건. 자, 이한수 후보께서는 교육의 가치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적 가치에서 학부모의 모든 건강 학습권 문제까지 걱정하시는 분이 반경 300m의 원강 중고등학교에 쓰레기 소각로를 지으셨어요. 자, 그리고 반경 2km 안에 불산, 황산, 염산 이 기타 이번 사건이 나면은 반경 4km 대형 사고가 나는 잠깐만요. 이 영등동 오염 잠깐 질문 답변 초등학교, 중학교, 답변을 고등학교가 마치십시오. 몇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후보님, 주도권이 이한수 후보님께 있습니다. 박경철 이런 후보님. 문제에 관해서 먼저 후보님. 성찰을 가지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후보님, 봅니다. 지금 제발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니, 자리는 너무 말씀하세요. 소중한 자리입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요.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검토하고 서로 공약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아니 제가 진지하게 무슨 진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아니 질문하고는 귀야만 진지하고 나는 진지하지 아니, 않다는 건 제가 이상한 말씀이네요. 제가 왜 드리는 그렇게 질문하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예의를 좀 동떨어져서. 지키세요. 이한수 후보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6.4 지방선거 익산시장 후보 토론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상호 토론이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좀 시킬 겸해서 사회자가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이번에는 박경철 후보께서 먼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그 고장의 전통과 이 문화적 자산을 잘 활용한 사례로 꼽힙니다. 익산에도 이 찬란히 빛나는
백제 문화유산이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익산의 백제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관광도시, 역사 문화도시로 발전시킨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 네, 아주 그 좋은 정책적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공약에 우리 익산이 갖고 있는 그 고조선 기준왕 마지막 왕이 익산에 천도를 했기 때문에요. 백제 무왕과 더불어서 두 개의 수도 아니면 보도급까지는 세 개의 수도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명칭을 고종 황제께서 그 사만을 한자를 근거로 해서 소위 한민족의 뿌리가 익산임을 지금 역사적으로 고증되고 있기 때문에 소급해 올라가면 BC 187년 우리가 2000년 고도 익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공약에서 2000년 고도 익산이 서울특별시와 마찬가지로 역사문화특별시 익산시를 만들어서 신한류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주권 그리고 이미 한류가 뿌리를 내고 있는 전주권과 함께 이 문제를 새로운 한류, 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맞춰 네. 말씀을 마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후보 차례입니다. 예. 예. 익산 백제 문화, 고대 도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익산에는 그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 르네상스라는 아주 대규모 사업이고 정말 대한민국 최초의 고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부 주도로 한 8,600억 정도 예산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목표가 2018년까지는 우리 국립박물관 건립하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유네스코 등재가 내년이면 확정이 됩니다. 지금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익산에 대한민국 최초로 고대 골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도시의 모습들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의 진정한 가치 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이 고대적 모습에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의 역사를 지켜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 한민족의 과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경주를 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모두 익산을 오게 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업들이 지금 현재 국가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익산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토론이자 이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토론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다만 주제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유 토론입니다. 한 후보당 5분씩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30초 더해서 5분 30초씩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한수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정책 위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예. 국가의 가장 존립 이유가 뭐냐, 존립 가치가 뭐냐,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복지, 시민의 복지 너무 중요한데요. 현재 지금 특히 이 익산에도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져 있어요. 앞으로 이제 초고령화 사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노인 정책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약을 효도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공약을. 익산은 어르신을 잘 모시는 효자 도시, 효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래서 가장 지금 먼저 하고 싶은 게 기숙형 경로당. 어르신들 지금 같은 또래끼리 모이셔서 같이 먹고 자면서 서로 건강 위로하고 또 서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다 해결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떤 건강들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서울에서 대전에서 자기들을 삶의 질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숙형 경로당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치매나 고독사,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통리장 복지사 제도를 저희가 하려고 그래요. 통리장님들을 다 이렇게 사회복지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관찰해서 치매나 이런 분들을 빨리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시에 연락해서 조치하고 이런 거. 또 특히 우리는 여성 친화 도시고 독거노인을 위해서 아파트 같은 데 공동급식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에 세대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세대에서 1명, 2명, 3명 살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혼자 삽니다. 그래서 굳이 집에서 밥할 필요가 있느냐. 이 공동급식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 호텔같이 내려와서 밥 먹고 올라가고, 집에서는 커피나 다과만 이런 정도, 집에 냄새도 없고, 또 특히 아파트의 어떤 공동체 의식 같은 게 살아날 거라고 보고요.
또 어르신들 혼자 밥에 드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후보께서는 그러한 고령화나 그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숙형 경로 그런 시설과 비슷한 각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어요. 네.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실버타운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3분 내지 4분 아니면은 5분 내지 6분 정도의 공동의 기숙 형태의 그런 실버타운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고요. 특히 시내에는 주공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많은 비어있는 소규모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홀로 사시는 분들을 꼭 혹한기에는 가스 문제 때문에 혹은 난방 문제 때문에 못 살고 거기서 추워서 못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시에서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실버타운형 후보님 아파트를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조금 제지하겠는데 지금 제가 드린 공약 말고 후보님이 독립적으로 특별한 공약이 있으신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내가 네. 지금 그 공약을 내었습니다. 지금 이 후보께서는 자, 그러면- 기숙형 네, 경로고 저는 실버타운형 경로. 자, 그럼 동의하시는 기숙사다. 걸로 하고요. 지금 아니 다른 질문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느냐 여부가 아니, 아니라 같은 내용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답변하는 다른 걸- 질문을 드릴게요. 아니 다른 계속 하세요 그러면. 네, 다른 질문을 저기 그러면 또 특히 이제 장애인 정책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장애인에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건강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애인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동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만은 꼭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장애인 일자리를 갖다가 공급하는 그 종합지원센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익산은 유통기업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액세서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오는데 장애인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한테는 100% 제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공약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장애인의 건강 중요하거든요. 그분 장애인일수록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런 건강문화센터도 우리가 조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희망 카페, 두드림센터 이런 거 그리고 또 특히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이제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것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은 안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예. 이 이후에 제가 드린 말씀 이후에 후보님이 가지고 계시는 장애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후보님 공약이 다 좋아요. 예. 난 이 후보님 공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Not charity but labor. 이게 미국의 신체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산업의 구호입니다. 자선이 아니고 노동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데 익산에서는 이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공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죠.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 20초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완주에서 임정혁 군수가 아주 성공했던 제가 로컬 푸드 문제는 지금 전주에 직매장이 많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들이 만든 것도 시내 곳곳 아니면은 전북 곳곳에서도 특별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과 비슷하게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버리고 이분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박경철 후보에게 주도권 5분 30초입니다. 예. 네, 이한수 후보께서 정책 위주고 네거티브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익산은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한가하게 정책 얘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익산이 지금 정말 이번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정말 우리 익산이 희망이냐 정말 우리가 여기서 파산이냐라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건 저뿐이 아니라 새정치당인가요? 민주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잘 모르겠지만 예. 이 당 후보들도 이한수 후보한테 집중적으로 그걸 물어보셨을 거예요. 익산이 파산한다. 이한수 후보께서 다 고소하셨어요. 그분들. 말을 잘못하면 고소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인용하게서 이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이한수 후보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아, 그래.
그럴만하다. 그런데 이한수 후보는 계속 생산적 부채라고 강변을 하고 계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익산이 계속 갈등과 분열과 대립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4년 동안, 아니 8년 동안, 아니 도의원 8년, 16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공직자로서의 정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사과하겠다. 이런 말씀이 선행될 때 공직자의 참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묻습니다. 이한수 후보 부채가 3,600억 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다음에 BTL, BTO. 그러나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것은 거의 4천억. 전국 8대 도시에 8번째 상위 랭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지금 익산시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주민소송법에 의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 분명히 말씀드리면 부채 비율, 자 부채가 지자체 플러스 공기업, 민자사업, 소위 BTL, BTO입니다. 불효불급하게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짐으로써 지금 성남시가 엄청난 고통과 좌절과 시민들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유보된 지난 4년간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숙형 무슨 국가식품 클러스터 좋습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갖고 있는 가용 재원이 몇 푼이나 됩니까 지금? 지금 이것을 전부 부채를 청산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장도 3조를 갚았고 인천시장도 몇 조를 갚았고 지금 부채를 갚는데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한수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도 없이 몇 년도까지 다 갚는다. 산단 조성되면 다 갚는다. 지금 산단이 보세요. 산단을 만드실 때도 구체적인 전국적인 아니면 국제적인 여러 가지 경제 요인을 살펴봐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거시적인 경제적 이런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어야지 지금 전국적으로 25개 산업단지가 전부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이걸 지어가지고 왜 이런 부채와 그다음에 소각로 문제만 해도 이한수 후보께서 소각로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영어마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릴 데 없다고 지었어요. 자, 731억입니다. 천문학적인 수치예요. 3분 이것을 30초가 지났습니다. 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로에 지금 현재 김제, 완주, 전주권 400톤입니다. 익산에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하면은 100톤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을 공동으로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한수 시장께서는 약속을 어기면서 이한수 후보가 그걸 강행을 해가지고 익산시의 가장 커다란 부채를 시민들에게 안겨줬어요. 또 이한수 후보가 어제 KBS 라디오 토론에서 말씀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부인을 하셨는데 왜 최규정 시장이 분명히 코롱으로 만들었던 소각로를 왜 갑자기 취임해서 대우건설로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은 학교 앞에다 이걸 지어가지고 많은 외신들이 세계에서 이 학교 앞에 소각로를 짓는 이런 도시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광주 상무대 강훈태 시장이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옮기려고 그런지 아시죠? 반경 4.5km에 아주 극도의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오염물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강훈태 시장이 그랬어요. 이걸 폐쇄하겠다. 이전하겠다. 지금 앞으로 시장이 되시면 지금 소각로를 폐쇄하거나 이전하시거나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님, 그 5분이 다 돼가네요. 네, 예, 3초 지금 남았으니까 말씀하세요. 쓰시죠. 예. 예,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안 맞습니다. 근데 후보님께서는 제가 그 안 맞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카더라 해가지고 카더라가 이 자리가 아니라 아니, 제가 지금 저도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 다 있어요. 근거가 있으시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답변 들으시죠. 예. 말씀하세요. 이게 그게 근거 없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시민들께서는 아마 저희 둘의 어떤 정책적 아니면 그 어떤 리더십의 어떤 차이,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을 거예요. 익산 근데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예, 사실을 근데 부인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후보님께서는 계속 의혹 제기만 하고 비방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 갖다가 의혹 아니 제기를 소각로를 안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거 왜 거짓말하세요?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그 아니 여기 후보님은 있잖아요. 지금 이 후보가 말씀한 게 있잖아요. 후보님은 백지화. 영어마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후보님은 백지화. 저는 어떻게 재검토 그랬습니다. 재검토하고 예. 영어마을 만들겠다고 했지 않았어요? 후보님 재검토해서 안 했을 때 영어마을 만든다는 거죠. 후보님. 아 그렇게 예. 말씀을 돌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시민이 네. 다 보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시민이 됐습니다.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토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모두 끝났는데요. 이제 마무리 연설만 남아 있습니다. 1분 정도 마무리 연설 해야 될 텐데 혹시 스텝 30초 정도 시간 더 드릴 수 있습니까? 예, 1분 30초 정도씩 마무리 연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수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또 이 토론회가 시민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50만 도시 기틀을 만들기 위한 성장력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일해왔습니다. 식품 클러스터,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에서 언제 국가가 주도했던 국책 사업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수십 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5건의 국책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들 제가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매듭도 지은 사람이 가장 잘 풀 수 있다는 것 같이 가장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지금 시민 여러분들 저 말고 다른 후보들의 어떠한 부채에 대한 왜곡된 그런 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십니다. 제가 2년 안에 지방채 제가 100%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이 부채라는 것이 진짜 부채가 아니라 일자리를 위한 것이었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제가 증명해내겠습니다. 그것도 2년 안에 증명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익산에는 지금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결론을 내고 그 성과를 보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이번 선거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던 사업에서 새로운 사람은 이 사업을 아마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가치관에 달라서는 또 어떤 업적과 가치관에 따라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4년을 주십시오. 깔끔히 마무리해서 또 전국체전 잘 준비해서 10년 발전 제가 앞당겨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철 후보 1분 30초입니다. 예.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익산시장 선거에서 3만 7천여 표, 거의 4만 표 가까운 표를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당선이 되어서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저의 정말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이번만큼은 제가 시민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으로 이뤄내서 여러분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이한수 후보와 토론하는 동안 시민 여러분이 다 지켜보셨습니다. 정말 인간적 피해를 느낍니다. 자신이 불과 시장 공직을 걸고 그렇게 해서 당선됐던 그런 공약을 검토니 안 하게는 안 했다니 이런 어떤 말의 미사역으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건 시민들이 볼 때 이건 시민들이 다 알고 삼척동자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정말 이런 썩은 관료들 그리고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말로써 교원 영색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정말 이 비참한 참담한 결과를 줄 수 있는 후보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거는 이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지요. 익산시장 선거 말 그대로 축제 같은 선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그러니까 26일 오후 6시부터는 장수군수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늘 순서 이것으로 적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